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9시 터진 최악의 악재,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한쪽에서는 계약이 취소되고 다른 쪽에서는 매물이 급등하는 등 해외발 집값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상 2월 이후 V자 반등을 하던 집값이 상승 전환 후에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더니 몇 가지 악재에 부딪혀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부동산과 미국 금리의 파도가 도사리고 있는 반면에 GTX 완공과 착공, 내년 총선, 공급 부족과 분양가 폭등이라는 호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9시 터진 최악의 악재,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자, 이 집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는 좀 조짐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중국보다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서방권 국가와 연계성이 높습니다. 주식처럼 중국과는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또는 정반대로 갔다가 연계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자, 여기 보시면 CNN 헝다 파산 시청,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일 뿐. 중국 부동산 위기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파산이 급증하고 있고요. 경제 침체, 소비 위축, 정책 한계. 네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파산이 급증, 헝다 파산 신청했죠. 자, 마침내 디폴트를 했던 헝다가 뉴욕에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이 전례를 따를 수 있다 이거예요. 뭐 비그 위안이라든가 완다라든가 이런 데가 30년 성장 종지부. 이 사건은 중국이 30년 동안 정말 고성장을 했잖아요. 그 높은 성장률, 이게 바로 종지부를 찍는 사건 아니냐. 비구 위안도 위태롭습니다. 자, 무디스 매우 위험하다고 해서 신용등급, 자, 무더기 강등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구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중국 정부가 쓸 카드들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경제 침체 볼까요? 자, 6에서 15%였는데 지금 5%대로 확 떨어졌어요. 그것도 5%나 유지할지 비관적입니다. 성장이 끝났다는 거죠. 당분간 더 악화될 소지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물가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수출입,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마이너스고, 투자 다 이게 마이너스로 지금 급추락하는 상황. 청년 실업률은 또 최악이에요. 이러다 보니 경제 침체가 뒤따르다 보니 소비가 위축됐어요. 부동산 소비 위축.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급락하고 있죠.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부동산의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70%가 넘어요. 가계 자산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자, 일자리 감소. 중산층 소비가 지금 침몰되고 있다 이거죠.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위축돼 가지고 오죽하면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겠어요. 중산층 소비 침몰. 자, 정부 신뢰도 붕괴됐어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동안에는 이 땜빵이 먹혔는데 이제부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정책 한계, 정책 카드도 이제 사용할 게 몇 개 안 돼요. 제한적이에요. 부동산 투자 자체가 물론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 개발을 유도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 이제는 부동산 자체가 골마 터지다 보니까 부동산 가지고 이 투자를 유도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정부 부채, 재정 무려 GDP에 중국 GDP 282%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붕괴, 미국 고금리 집값에 어떤 전망을 할 거냐? 중국의 부동산 붕괴하고 미국의 고금리가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커지는 중국 부동산발 경기 불안, 정부는 중국 경제 상황반을 가동, 즉 중국 경제 비상 상황반까지 마련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 이거죠. 먼저 우리나라 집값 전망, 중국 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 수출 침체. 이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 빠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침체.
경제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 또 환율까지 문제 생기죠. 지금 위안화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발생되죠. 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의 가치도 지금 다시 또 급락하는 추세고, 중국 부동산 장기화. 그런데 중국 부동산은요, 이번에 터져가지고 금위기가 터져서 곧바로 이렇게 폭락한다, 이 가능성은 적어요. 중국 공산주의 특성과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서히 아마 스펀지에 물이 젖듯이 그렇게 갈 거예요. 한국 단기 폭락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주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중국 경제 상황반을 만들었어요. 중국 경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미국 금리도 녹록치 않아요. 지금 치솟는 미국 금리, 기준금리 또 인상하느냐 마느냐 또 하고 있죠. 그 말을.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했어요. 즉 이 말은 세계 금리 급등으로 확산될 조짐이 크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죠. 지금 미국 금리가. 저성장, 환율 불안, 또 자본 유출, 아직 자본 유출까지는 빠지지 않지만 저성장, 환율 불안이 지금 가시권입니다. 집값 전망.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위기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집값 하락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호주. 주식처럼 연계성을 띠고 있는 이 나라들이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과거 위기 극복. 또 과거에 보면 집값이 추락할 수 있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집값 폭락했잖아요. 헝다 사태, 또 은행이 막 부도났었죠,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를 지금 다 극복해 버렸어요, 현재. 그러면서 바닥치고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중국 위기나 미국 금리 이 부분도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위기 관건, 경제 위기가 없으면 집값은 어떻다?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든가 미국, 유럽 이런 굵직한 나라들의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침체 갖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고 집값 하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 2023년 3대 호재. 내년에, 올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도 지금 상승처럼 이렇게 그냥 소폭 상승해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다만 어떤 계기로 확 폭등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내년 3대 호재, GTX 개통 및 착공. GTX-A는 내년에 완공돼요. 삼성 동탄, 삼성 운전관 각각 따로따로 완공이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게 완공되면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값 상승장이라면 많이 될 거예요. GTX-C는 이제 착공을 본격화할 겁니다. 2023년 덕정에서 상록수 수원으로 이르는 C 노선. 그 다음에 B와 D 노선은 24년에서 25년 인천에서 마석, 김포에서 부천 각각 착공 시작. 그래서 GTX 바로 대심도에 서막을 열 겁니다. 총선도 집값 상승 요인이에요. 개발 이슈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지역구 개발 호재. 지역구 후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계속 재건축, 재개발, 각종 호재 유치 이런 공연불이라도 계속 이렇게 외쳐댈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선거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면 상승 탄력을 받아버릴 가능성이 크고, 집값이 보합이거나 하락일 경우는 또 한 번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서울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아니에요. 서울은 공급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린벨트를 서울은 풀지 않잖아요. 경기도가 집이 넘쳐나는 거에 비해서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태부족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인허가 전국 26만. 근데 이게 18.7만으로 확 줄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서울은 1.7만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5분의 1. 5분의 1 정도는 돼야 하는데, 5분의 1이 되는지 보세요. 26만에 1.7만. 이거 10분의 1도 안 되죠. 서울은 인허가가 턱없이 부족해요. 새 아파트의 기근 현상. 두 번째, 착공 볼까요? 전국이 18만이었는데, 이게 18만이 9.2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서울은 1.2만. 택도 없죠.
비교해 보니까. 자, 거의 뭐 18만에서 1.2만 하면 5분의 1이 돼야 하는데 뭐 10분의 1 이상으로 지금 착공이 적은 거야. 분양 볼까요? 11만이 6.6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서울은 5천입니다. 거의 2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분양이 지금 적다 이 말이에요. 준공? 전국 18만. 자, 그대로 또 올해 18만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1.6만. 이건 10분의 1도 안 돼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자, 서울은 한마디로 영원한 공급 부족이다. 영원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향후 1년간 경제 제반 투자 전망. 여러분들이 부동산만이 아니라 제반 경제 관련된 투자를 할 텐데, 일단 크게 경제 위기가 터질 확률은 높지 않으니까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부동산은 상승할 겁니다. 매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승 사이클로 이미 진입을 했고요. 뭐 이게 V자 반등에서 뭐 그다음 또 떨어져 가지고 W자로 간다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주식 볼래요? 우량주만 매입하세요. 우량주는 뭐냐? 그냥 펀드 투자하거나 삼성전자,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만 하세요. 그것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가상화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만 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 디디지 마세요. 자, 비트코인이 가장 우량주인데 6만까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3만 정도 되죠. 자, 계속 볼까요? 먼저 달러입니다. 그럼 달러는 약간 매도 쪽으로 무게중심. 최근에 다시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 1350이 고점 같고, 결국은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1150으로 추락. 자, 그 다음 금도 약간 매도 쪽으로 요즘 치고 나서 내려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1g당 자, 얼마 전에 저점인 78,000에서 82,00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결국 내려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8만 넘어갔는데, 그래서 금도 약간은 매도. 자, 주식인데 삼성전자나 펀드를 제외한 비우량 하지 마세요. 쪽박 찬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비우량 같은 거 이렇게 좋지 않는 걸 사면요, 여기 보세요. 우량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버리세요. 자, 기준금리. 지금 1년간 투자 전망.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 같고, 세계 경제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외 집값 역시 긍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해외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갈 것 같고, 돌발 변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러우 사태 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3, 4년 집값 상승 요인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지표 상승, 시세, 실거래 6개월 연속. 주간으로 따지면 지금 13주 연속 서울이 상승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5주 연속 상승입니다. 한번 상승에 올라타면요, 이게 안 빠져요, 잘. 부동산, 자, 분양가, 경쟁률, 청약 경쟁률 엄청나고 분양가도 엄청 높아요. 자재값 올라가가지고. 미분양 급감하고 있죠. 전세 심각하다고 하더니 이미 바닥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양호하네요. 심리, 호가라든가 매매 심리 지수 계속 상승. 자, 해외 상승을 볼까요? 해외 집값 상승. 미국, 캐나다, 호주는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해외 주가도 전반적으로 계단식 올라가고 있어요. 1, 2년 후에는 신고가 예상됩니다. 자, 해외 금리가 아직은 불안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방향. 물가 하락, 금리 인하는 결국 코스 같아요. 넘치는 돈, 이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 돈을 너무 찍어냈어요. 이게 집값이 버티는 이유예요. 미국 통화량 코로나 무려 40% 폭증. 지금 자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 세계 통화량 사실상 무한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통화량, 금리 인상 긴축 기간에도 316조나 돈을 찍어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단군 이래 코로나 전까지 100이었다면 지금 140이나 돈이 늘어났어요. 그 짧은 2, 3년 만에 40%가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자산 거품을 따지기 전에 통화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중국 물가 추이, 그림자 금융, 여기 보시면 물가 추이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생산자 물가 쭉 내려왔고, 지금 소비자 물가 까만색도 내려오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중국이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림자 금융이 뭐냐면 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고 부도 위험이 큰 대출을
부도 위험이 큰 대출을 그림자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2021년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바로 깜깜이. 자, 이렇게 이 깜깜이 금융 때문에 중국이 심각한 거예요. 통화정책 최대 변수, 한미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 국제 유가, 가계부채, 중국 성장률 둔화, 이게 3대 세계 위험 요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미국은 계속 올라가가지고 5.5까지,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3.5에서 계속 동결. 결국 2%까지 벌어졌죠? 그 다음에 통화량, 돈 찍어내는 거 보세요. 이거 엄청나요. 지금, 자, M1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M2, 통화량입니다. M2 보시면, 주황색 보세요. 날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집값도 많이 같이 M2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최근에 폭락했다가 이제 반등 중이에요. 은행 가계대출도 지금 계속 이게 0인데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기타 대출은 줄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시 터진 최악의 악재,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지금 중국발 문제가 어디까지 퍼질까요? 자본금을 불리려면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불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을 타야 할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